시작하시면 돼요. 잘 쉬셨어요? 네, 아주 열심히 들으셔서 정말 제가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상에서 듣는 분들도 열심히 들으시고 온라인 상에 계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뵈니까 그렇게 열심히 듣는 모습이 아주 보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3시간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아까 행정심판에 가서 뒤에 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오후에 특집을 할 거니까 행정심판에 가서 하고 제가 이제 행정심판에서 바로 인용재개를 받던 사례만 간단히 얘기하고 그렇죠? 이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인용 사례 바로 얼마 전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재개를 받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좀 하기 어려운 건데 근데 이제 어느 구다 어느 누구 인적사항은 여러분 좀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니죠. 그래서 그런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 않고 이제 절차만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제 업무정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그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례니까 처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열심히 막 작성해서 행정심판 제가 이제 업무정지 그 다음에 억울해서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거를 제가 이제 열심히 하여튼 심판서 작성해가지고 냈어요. 낼 때 처음에 그냥 이것만 가지고 내면 안 됩니다. 심판서만 뭘 내야 되겠어요? 업무정지 6개월 처분 받았는데 이러면 고 뭘 내야 되겠어요? 네? 바로 집행정지까지 내야 돼요. 한꺼번에 동시에. 왜? 행정심판 하려면 최소한 4, 5개월 6개월 정지 받았는데 한 5개월 걸린다면 다 이미 끝나버리잖아요. 인용계획을 받아야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 사례를 실제 봤어요. 전에 업무정지 시험을 받았는데 끝나서 2회에 냈는데 영업정지 기간이 다 정지 못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다가 끝나서 이겼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그게 참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집행정지 처분서를 함께 썼습니다. 제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집행정지 처분을 하니까 재결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재결시까지 인용재결이든 뭐 기각재결이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인용재결은 아까 승소판결처럼 받아들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까지 바로 행정심판서 냈을 때 같이 냈어요. 냈더니 바로 재결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정지가 끝나니까 일을 해야죠.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업무정지에 대해서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과징금이나 뭐나 그런 건 또 뭐 그렇게 해놓고 그거 해놔야 지금 안 내도 그 기간 내에 안 내도 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 내에 내지 않도록 그런 걸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써가지고 바로 내자마자 이제 우리 심판서를 또 시군구청으로 보내. 서울시 행정심판. 서울시 행정심판은 내가 이게 뭐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내면 그 시군구청에다가 그걸 보내요. 그 업무정지, 영업정지 처분하는 그 기관에다 보내면 그 기관에서 또 열심히 또 답변서를 우리 행정심판서 반박하는 답변서죠. 막 써요. 막 자기네 옳다인데 그렇죠. 공무원이니까 영업정지 처분하는 거, 업무정지 처분하는 게 옳다. 이거 그 법에 해당 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죠? 법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바로 이제 또 10일 이내 우리가 보충서면을 써서 또 내야 돼. 그건 보충서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행정사에 써야 돼. 그건 보충서면을 써서 답변서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잘못했다. 여러분들이 권력을 남용했다. 아니면 법에 위반했다. 아니면 너무 부당한 행위를 했다. 그렇죠? 아까 그리고 헌법 국민의 권익을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행복 추구권을 여러분들이 일탈했다. 별걸 다 썼죠. 그렇잖아요. 그래
헌법, 민법, 행정법 전반적으로 막 다 활용해서 그렇죠. 써가지고 이제 해서 냈어요. 그럼 또 그걸 반박한 것이 또 나와요. 그럼 또 답변서 써요. 그러니까 답변서 보충서를 한 3번을 썼어요. 그 써서 다시. 근데 그에서 다 잘 돌아가고 가는데 또 경찰에서 고발장을 해놔가지고 경찰에서 호출장이 나오고 그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아, 경찰, 검찰까지. 벌금, 이건 법에 위반했으니까 원래 6개월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고발을 해야 된다. 그 해당 경찰서, 그렇죠? 하나. 근데 해당 경찰에서 어떻게 해요? 국회에서 고발이 들어오니까 또, 경찰에서 단독으로 뭐니까 이제 조사만 받고 또 검찰로 오시더라고요. 이게 참, 이 검찰까지 그렇잖아요. 그게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막 진전서도 여기 써서 막 검찰에 내고 이거 억울하다. 막 그렇게 막 자세히 헌법상 이런 전부 다 되면서 검찰도 뭐 법을 오직 잘할 거예요. 경찰도 법을 잘하고 다 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법적으로 그냥 헌법, 행정, 기본법, 행정법 뭐 다 하면서 또 형사부니까 형법까지. 형법에 입법은 저각사유가 있는 거다. 법에 저수대 막 별걸 다 형법도 안 해야 되잖아요. 검찰로 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걸 검토하더니 어떻게 한지 알아요? 경찰로 재수사, 의뢰가 경찰로 갔어요. 그 경찰에서 또 부른 거죠. 근데 일단 재수사를 내렸다는 건 상당히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진 분위기 그렇잖아요. 경찰에서 그때부터 좀 이제 잘 해가지고 혐의 없음. 그렇지 않아요? 혐의 없음. 죄가 없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증거상.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그래야 검찰을 보니까 검찰도 똑같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나는 이겼다 해가지고 그걸 또 보냈어요. 우리 행정심판위원회로. 그렇잖아요. 그 증거를 딱 혐의 없음 판결하고. 그러면 나는 행정심판에서 그것만 받아들일 줄 알았거든요. 그냥. 그래 또 그걸 또 구청으로 보내. 그럼 구청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실제 사니까 이런 건 알아야 돼. 그렇죠? 구청에서는 그걸 보고 구청 공무원들 좀 머리가 똑똑하더라고요. 그 뭐라는 줄 알아요? 행정벌과 형사벌은 다르니까 형사에서 죄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벌은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행정벌은 그 법에 의하니까 받아.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또 그걸 반발하는 행정벌 입발하는 거 반발하는 거. 형사벌에 뭐 있으면 행정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건 경찰에서 통보해서 그렇게 행정청에서 처분을 내린 건데 경찰 쪽에서 혐의 없으면 여기서 행정청에서는 취소해야 돼요.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통보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 않고 다시 그걸 또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 해놓으니까 그걸 또 형사부와 행정부는 그 행정심판 하면서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그러니까 맞아 취소해버려야 그죠. 그렇죠. 경찰에서 혐의 됐으면 또 구청을 통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심판설 이건 심판을 내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형사벌과 행정벌은 다르니까 형사벌에서 무혐의 처분됐어도 행정벌은 줘야 돼. 이렇게 하더라니까 그 구청에서 답변서가 또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보충 설명. 지금 우리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시공으로 계시니까 그 뭐냐. 그래서 내가 이거는 형사벌에 있었으면 당연히 취소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막 써서 냈어요. 넣었더니 딱 인용 재결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나도 기쁘지만 혜준 나도 진짜 우리 행사 기쁘더라고. 그때 본인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일찍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끝나서 인용 재결할 때도 보니까 딱 온라인으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와요. 문자 메시지를 처음에는 왜 참고를 하세요. 통보하려면 14일 걸리는데 그게 행정심판에서 다시 그 공문으로 또 해서 오니까 그래서 우선 온라인으로 인용 계획이 됐습니다 하고 와요. 그러니까 온라인 갖고 온라인 받으면 그 이제 사실로 인용 계획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다음에 이제 인용되게 됐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이거 받았죠. 받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이 있어서 내가 행정심판에 이런 사례를 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오늘 이제 저는 그거 하나 사례 가지고도 계속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피드백 과정. 항상 피드백이 중요해요.
다시 그걸 보면서 앞으로는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렇죠? 그거 하나 얘기했다고 해서 뭐 자만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그냥 내가 가면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제 구에 시군구에 자치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가서 너 막 미안해가지고 내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데 이제 그게 행정사로서의 굉장히 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인도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사 앞으로 그렇잖아요.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배웠고 이번에 그 일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안해하면서도 아니고 뭐 그래도 친절하게 잘해주려고 하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에 정말 그 귀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내가 인용 사례 요거는 행정심판 다음에 이 강의는 안 할 테니까 그렇죠? 요건 내가 사례를 알려드렸습니다. 행정심판 때 더 이제 이론적으로 더 배우시기 바라고 이제 행사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따가 이제 디지털 행정 문제 이거 하겠습니다. 행사법은 뭐 이게 연역은 뭐 대충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그렇죠? 원래 뭐 1906년에 뭐 경시정령으로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설이 이건 있습니다. 학설이 언제 사실 우리가 행정하면 옛날에 삼국시대나 행정도 다 있었잖아요. 고려시대, 조선조시대 행정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행정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행정사는 말 안 쓰고 그냥 행정이 억울한 일한테 누가 뭐 그렇잖아요. 해줬고 뭐 조선조시대 대서소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행정사법이 2013년도 물론 그 전에도 이제 행정서사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제 여러 협회 행정사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2013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시험 출신도 만들고 공짜 출신도 들어와서 이제 지금 행정사가 위상이 아니 이 법에까지 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 다음에 2021년도 개정된 법에 따라서 이제 행정사법에 따라서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지금 하나로 가고 있다. 여러분 그건 참고로 아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정의 뭐 주요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뭐 안 하셔도 법인설립 전에는 법인설립이 없었어요. 근데 일본을 가보니까 내가 일본에 가서 연구해서 그때도 막 법 개정되기 전에 또 얘기했어요. 이건 도대체가 법인 설립 제도가 있는데 왜 행정사가 법인이 없느냐? 다른 자격사도 다 있지 않냐? 그렇죠? 세무법인 뭐 법무법인 다 있잖아요. 노무법인 왜 행정사가 전문자격사가 법인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합동사무소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합동사무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대형이사에 설립할 때 의무 가입을 하도록 돼 있다 지금은 그렇죠? 등록도 해야 행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 우리가 협회 일원으로서 또 등록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협회가 얼마나 우리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퇴직 후 1년 내에 근무한 그 자기 부서 일을 맡을 수가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직 예우라 뭐 정관 예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못한다. 행사 교육 연수교육도 2년마다 이제 여러분들 행사 시작으로 2년마다 저도 이제 재작년인가 얼마 받았는데 지금 또 받을 기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 기간은 참고로 하시고 또 아까 이런 행사는 뭐 여러 가지 견적이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행사법 시행령도 이렇게 이제 이것도 뭐 이렇게 아까 그 얘기한 거 있고 우선 이제 행정사에서 아까 이제 업무에 저한테 질문도 했습니다만 할 수 있는 업무, 할 수 없는 업무 이런 것도 이제 나온다니까 여기서 잘 들어주시면 행정사 목적은 아까 여러 번 했죠? 이제 편의요. 행정제도 건전한 것들. 2조에 우리 업무가 다 있습니다. 행정사도 2조를 여러분 이제 행사법. 요새는 온라인 시대니까 행사법만 쳐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을 받아 업무를 쳐야 돼. 그러니까 나는 위임계약서를 쓴다고. 근데 뭐든지 법에 맞게 하려면 그 맞게. 어떤 사람은 뭐 도급계약서라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난 위임계약서. 처음에 위임 받을 때. 그렇죠?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위임계약서를 쓰고 행정계약 서류계약서는 진정 건의 질의 이의신청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또 아까 계약서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류에 번역 행사가 있고 뭐 회사 행사하는 거 또 인허가 이것도 뭐 중간중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상담, 자문을 해주는 거 이것도 이제 행사이죠. 또 사실조사 업무. 근데 일본에는 사실조사협회가 있더라고요. 조사협회. 그게 사실조사 업무. 그게 경찰에서 많이 하는 문제잖아요. 조사하는 거. 근데 실제 조사협회가 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참고로 아시고 하면 된다. 근데 내가 이제 업무에서도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또, 실무 사례를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돼요. 아까 행정심판 같은 노무심판, 그런 거 노무사가 해야 돼. 우리 행사하면 안 됩니다. 노무심판. 그렇죠? 근데 노무사가 해야 될 관계된 일을 내가 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요? 노무사 일을 내가 한 건 아닙니다. 행정사 일, 노동과 관계된 일. 어떤 거냐? 아니, 강남 대치동에 아주 큰 학원이 있었어요. 대치동 학원 하면은 일대 다 간다는 학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학원을 하다가 한 분이 문 닫게 됐어요. 왜? 노동부에서 이 좀 경고가 나온 거예요. 문 닫으라고 하는 경고가. 그래서 나한테 막 찾아왔어. 행정사님 이거 좀 잘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노동 문제니까 노무사한테 가라 그러려고 그러다가 무슨 문제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냐면 동업자가 동업을 같이 했어. 동업을 같이 했는데 동업하는데 자금은 다 되지 못하고 직원들을 한 2~3명 채용을 시켰어요. 거기다가 학원에. 예? 그러니까 동업 자금도 안 되고 직원만 채용되니까 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월급비도 그렇잖아요. 돈도 뭐 하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한 좀 밀린 것 같아요. 안주대가. 요즘에 근로기준법상 월급 밀리면 굉장히 금방,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복잡해져요. 근로기준법도 또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부에서 월급 못 받았다고 이 사람들 신고하니까 이제 그게 온 거예요. 앞으로 이게 영업 정기 뭐 이런 경고장이. 그래서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그럼 그 계약서 동업한다.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상. 동업 계약서 이런 거 좀 가져와봐. 사실 있어요. 그 사람 사인한 거. 그럼 그 사람을 채용했다는 그런 증거도 가져와라. 전부. 그 사람 그러면 월급을 얼마 안 주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 거의 다 가져와. 그게 이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그런 내용을 다 가지고 내용명령 우편을 썼어요. 아까 진정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지문도 그렇죠. 우리 내용지문에서 많이 씁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내용지문 법무사도 쓰고 변호사도 쓰고 지난번에 어느 전철역에 지나가다 보니까 뭐 법무사 변호사들이 뭐 자기네들 싸게 받는다. 뭐 5만 원 받는다, 10만 원 받는다 이런 것도 써있더라고요. 내용지문 한 편 써주는데 근데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내가 내용지문을 써서 잘 해가지고 그 당사자는 다 보냈어요. 도움받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했는데 그 고발했느냐. 어? 또 봉급 못 받아서 또 노동부에 그 신고한 사람들한테 보내고 노동부에도 보내고 이런 걸 이렇게 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잘 조정해서 그러니까 동업자하고 세상자 조정해서 해결하라 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명을 보고 이 사람도 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부에 그걸 뭐 하여튼 자기 진정서 내고 한 거를 실수하고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 해결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뛸듯 하면서 아니 내용증명 한 편 쓰면 보통 우리 행정사들은 한 10만 원 받고 뭐 20만 원 받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걸 어느 경찰서 앞에서는 10만 원 받고 20만 원 받다가 서로 또 다툼이 왜 우리는 10만 원 받는데 너는 20만 원 받아가지고 당시 10만 원한테 사람 다 자기가 뺏기니까 이제 그렇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행사팀은 서로 또 바꿔서도 안 돼요. 그렇죠? 돈 금액 때문에 서로 좀 근데 그런 일도 있는데 일이 1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크게 공표를 900만 원 가져왔어요. 내가 얼마까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식당을 중집에 식당에 가서 막 거창하게 또 식사 대접하면서 자기 너무 기쁘지 아니 생각해보자 기쁘지 않겠어요? 영업 정지 당할 걸 회복되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두lum이 가져왔어요. 내가 뭐 얼마나까지는 내가 얘기 않겠습니다. 왜 또 그거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런 일이 있다. 우리 행정사들이 그렇죠? 다른 업무와 관련된 거 행정과 관련된 거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나 노동 심판이나 또 등기 업무도 요즘에 등기도 법무사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개인 누구나 국민 누구나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내는 힘도 있잖아요. 우리 행정사가. 근데 법무사한테 가면 이제 등기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냥 법무사한테 하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행정사 등기 업무를 우리가 직접 신청하면 그것도 법무사법 위반이 되잖아요. 소송을 우리가 했다는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교수님 업무 중에 행정사가 그 용역 업무 지금 여기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면 온라인상의 예. 강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한번 끝나고 그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 꽤 오늘 많이 오셨어요 온라인상에. 그래서 온라인상에 우리 계신 분들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강의 중심으로 많이. 근데 오프라인도 뭐 중요하지만 또 온라인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출입국 관리 문제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려면은 사실은 이런 그 규정이나 원칙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관한 법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법들을 알아야 되느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국가보건유공자 등록 오늘 유공자 등록도 이따가 강의한다고 했잖아요. 우선 이 법을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보호대상 지원에 관한 법, 이 두 가지 법을 여러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들어올 때는 이것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보면 또 답이 나와요 사실은. 그렇죠? 이 법을 보라서 법을 얘기한다. 내가 법령 개도 시간이니까. 자, 영업정지 취소구제,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성선보법, 음악산업체,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거 일반적인 영업정지. 아까 업무정지가 나올 때는 그 업무에 관한. 예를 들면 범사법, 범사업무정지, 범사법. 그렇죠? 또 공중에다 받을 때 공중위생법, 행정사 다닐 때 행정사법. 이런 것까지도 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음주운전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그렇죠? 도로교통법 우선 근본적으로 먼저 보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면 거기에 또 나온다. 출입국관리법. 아까 내가 출입국관리법 국적법을 봤다고 했잖아요. 이 법을 먼저 또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입니다. 학폭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몇 건 처리해봤어요. 폭력 당했는데 가해자 이제 피해자가 나와서 그걸 좀 해결해 나왔어요. 그걸 이제 교육청 그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에 관계하고 또 이제 교수 또 이렇게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걸 한번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또 가해자가 찾아왔어요. 너무 하자고.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가해자 피해자 같이 찾아왔어요. 네? 두 사람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행정사법에도 가해자 피해자 같이 받아서는 안 된다 돼 있어요 분명히. 근데 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합의해서 그렇게 왔을 때 두 사람이 그럼 나오고 합의해서는 양쪽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세요?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있어서 다 해서 아예 그냥 그때 두 사람 합의를 시켜버렸죠 내가. 그 뭐 그렇게 그냥 저 폭력까지 또 어디 뭐 교육청에 신고하고 쭉 하면 더 뭐 할 텐데 서로 적당히 합의해서 서로 피해받은 사람한테 좀 보상하고 해서 해라니까 그렇게 합의해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축법, 강제 이행금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손실보상, 토지보상에 대해서 이제 강의 들으면 여러분 거고 공시가격 조정 문제 이것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이건 또 부동산 공시 가격에 관한 이런 법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 동대표들이 전부 나한테 찾아왔어요. 행정사님 공시가격이 너무 올라와서 이거 좀 내려줄 수 없어요. 그래 나보고 그래서 행정사도 내릴 수는 없다. 이 얘기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내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한번 국가기관에 국토교통부라든가 또 구청, 시구구청, 감정원 그 관련 기관에 한번 내가 할 테니까 그 자료를 가져와라. 그럼 주변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이 얼마인가 전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굉장히 수익료도 많이 받아야 돼. 그렇죠? 조사해봐라. 그 사람이 잘 알더라고. 해와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게 약간 높아요. 그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증거도 수집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딱 받아가지고 썼어요. 다 써가지고 냈어요. 냈더니 조정이 됐어요. 저 다운시켜서 공시가격.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공시가격이 높으면 어때요? 아파트들 여기 서울에 주요 더구나 서초구 지역인데 그때 그렇잖아요. 공시가격이 그렇게 따지면 종부세도 오르죠. 뭐 소득세, 양도랑 양수 다 세금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여러분 행정사가 만물박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인허가 대리 또 이런 것도 아까 인허가 문제는 많이 했으니까 또 거기서 이런 문제
환경분쟁조정법. 제가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 했어요. 환경부에서 이제 한 번씩 오라고 하는 행정사회 대표로 그때 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위원들이 각 부서에서 다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하는데, 사실 우리 행정사님들이 앞으로 정부구체위원회로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좀 권장하고 싶고,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저는 뭐 구청에 자치위원 하다 보니까 아주 좋아요. 거기에서 행정법률 강의도 해주고 그럽니다. 생활, 거기는 쉽게 주민들이 알기 좋게 생활행정, 삶 속에서 필요한 행정에 것을 강의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데도 위원회도 좀 참여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어떤 분쟁이 있냐면, 아예 서울 주변에 아파트를 지는데 그 아파트가 또 지으면서 막 소리가 크게, 얼마나 소리가 커요. 소리가 크면 소들이 죽어본대요. 그래요? 소리 죽으면 소리가 크면. 그래서 소리 죽어버려서 축사에서 전부 그걸 막 환경부에 그게 뭐가 들어왔대요, 소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나는 행정사는 폭넓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피해자는 볼 뿐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가 있다. 그 얘기하면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데 축사에서 거기는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애원도 나한테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있거든요. 깜짝 놀래요. 반대로 축사에서 아파트 짓는 걸 가지고 이렇게 불면 듣지만 어때요? 아파트 주민들은 축사에서 막 바람 불면 냄새가 나오고 하니까 아파트 문을 못 열겠다 이거죠. 그런 민원도 들어와요. 그런 것도 해결해달라고. 환경민.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얘기했더니 좋은 얘기했다고 이렇게 폭넓게, 그렇죠? 여러분께 이제 우리 행정사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렇죠? 피해자가 아까 학교 폭력도 피해자가 아니다 보호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정사를 잘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하시면 되겠다.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등록은 뭐 아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등록은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되는데 아까 많이 뺏기고 있더라. 교통사고 조사, 교통사고 처리, 또 이런 것도 전문하는 우리 행정사들이 있어요. 교통사고 나는 거. 또 사회복지, 업무의 복지, 복지 범위는 저는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 할 수 있는 업무, 할 수 없는 업무. 그렇죠? 아까 저한테 이제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할 수 있는 업무. 행정 관련 민원행정, 국가유공자 업무, 영업정지, 처분, 이게 지금 많은 것만 저로 넣었습니다. 그렇죠? 인허가, 학교폭력, 사실조사, 학폭력, 사실조사, 교통조사, 사고조사, 회사행정, 위고번역, 또 5천여가지 방의 행정법령이 4,600여 가지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할 수 없는 행위는 타자기사와 관련된 업무, 예를 들면 소송 업무는 변호사 업무 때문에 뭐라고, 등기 업무는 법무사, 부동산 업무는 공인중개사 업무이기 때문에, 또 특허 업무, 변리사 업무, 그렇죠? 또 세무 업무, 세무사, 노무 업무, 노무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안 하는데, 그래도 행정사는 좀 더 폭이 넓어요. 거기서 행정에 관련된 건 아까,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어백에서 이런 걸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러나 좀 애매한 거는 가능하면 안 건드릴 것도 좋아요. 그러나 행정행위가 분명하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내가 행정관계 노무 업무라도 이건 행정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죠? 조정해 주는 거. 또 이제 그 이외에도 출입관리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이제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업무, 할 수 없는 업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행정사와 의무와 책임, 행정사는 위임을 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실성토. 민법도 이거 민법 규명 규정입니다. 민법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이 규정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사법만 나온 게 아니고 신의 성실의 원칙은 제가 이제 연수 교육에서 직업 윤리 강의를 하거든요. 그때 보니까 그때 다 연구를 했어요. 변호사법, 법무사법, 세무사법, 노무사법, 또 심지어는 공무원법까지, 공무원의 윤리 강령까지. 지금 우리 행정사 직업 윤리 하니까. 근데 그 윤리 강령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 안 들어가는
뭐 자격사가 없어요. 공무원도 그렇죠? 그 민법의 2조의 신성실 원칙은 각 전문 자격사에 다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 줘야 한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업무를 받으면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렇죠?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의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이에요. 고의나 과실, 예? 과실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손해를 끼치는 일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의무 책임 잘 이행하면 행정사 사고 시도 과실하게 면책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과실 좀 있더라도 자기가 성실하게 신성이 돼.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하다 잘못돼서 그렇죠? 그럴 때는 면책될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금지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당한 사유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외국에 출장을 갑자기 가게 됐다면 공적으로 앞에서 병원에 이걸 이거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는 거부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 못하겠다.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회사에 없어. 그럴 때는 차라리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전문 누구한테 알아가지고 좀 소개해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소개. 회사도 많으니까 내가 못하겠다. 너무 그냥 그렇게 뿌리쳐버리는 그런 식이 되면 잘못하면 그렇죠. 행사가 회사 위상 잘못하면 떨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상을 꼭 높이기 위해서 아니고 다 전문가라 하는 그 인식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행사 업무를 여기 아까 또 말씀드린 학교폭력 업무에 관한 이해관계를 관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은 행위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다만 당사자 양쪽에 동의를 얻은 것이 해야 한다. 아까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도 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동의 얻은 경우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 그렇죠? 다 동의 얻어서 내가 했다. 그 얘기겠죠? 행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변호사 이런 몇 번 얘기 드린 겁니다.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다른 행사 업무에 알선을 억울하는 것을 잘 이용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의 위임을 유지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브로커처럼 말이야. 누구한테 막 받아가지고 소개나 해주고 막 이런 것만 일상으로 하면 그것도 안 되죠. 우리 해서 일상 때. 그렇죠? 아까 그런 정의할 수 없을 때 잘 알아가지고 이러면 좋습니다. 그때는 이제 무슨 사정을 얘기해줘. 내가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 더 잘하는 그런 분에게 좀 이렇게 내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혜롭게 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비밀 업무, 행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절대로 누구 비밀을 놓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공적으로 중요한 것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거 알려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 영상 보면 2013년, 14년부터 지금까지 강의 내용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맨날. 그렇죠?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제 얘기 또 혹시라도 또 제 얘기했다고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사, 법령 태도 쭉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를 알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 알려야 됩니다. 이거 어떤 공적으로 알리는 건데 이런 걸 어떤 보안이다 비밀이다 너무 지나치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공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을 알리는 것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강의 기회도 혹시라도 제 얘기에서 제 얘기가 실무 경험을 얘기한 거지 여러분들에게 저를 내세로 한 건 필요도 아닙니다. 저는 항상 섬기는 자세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아는 것을 남 주자.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라고 합니까? 배워서 남 주나 하고 부모들이 막 회초리 때리면서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공부해. 왜 배워서 남 주나? 난 그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는 어때? 배워서 남 주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정보를 다 공개해요. 그렇죠? 내가 설령 어떤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공개해서 공적으로 좋다면 전 공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이제 법률행정 이런 하면 제 강의 또
한 번씩 이렇게 2014년부터 강의할 때 지금까지 나온 영상이 있기 때문에 두 영상 보시면은 제 이름만 쳤다 나오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거 제가 알려고 하는 여러분 행정사를 알리기 위해서 한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부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또 그걸 내라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한 2, 3년 전까지는 꼭 서초구청에서 7월달 되면 업무 처리부를 내시오 하고 와요. 그러면 이제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날짜 쓰고 업무 내용은 뭐고 그렇죠? 또 보수는 얼마 받고 다 냈어요 이런 거 구청에다가. 근데 요즘에는 별로 내라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 구청에 따라 좀 달라요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참고로 그러나 우리가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고로라도 여러분들이 자기 한 거를 좀 해놓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작성인 업무 처리부는 구청에 내든 안 내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참고로 아시고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보수의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 이게 이제 기록하도록 업무 처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잘못하면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이 나오니까 그거는 어디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개인정보보호에 위반이니까 참고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법 동법 시행령 참조해서 세 부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의 윤리와 자세, 행정사는 품위를 해하는 행동을 지향해야 된다. 전문자에서로서 또 공공모의에 반항하는 행사는 안 된다. 국민 편의,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한다. 신선시행을 지켜야 되고 또 의사전달 상담 기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커뮤니케이션 이론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행정학에는 커뮤니케이션 이론도 나옵니다. 그렇죠? 리더십 이론도 나오지만 조직, 인사, 재무행정도 나오지만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이론도 나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어떻게 됐어요? 참신성 있게 참신하게. 저도 오늘 그래서 가능하면 새로운 참신한 얘기 해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했었습니다. 법적인 뭐 일반적인 얘기보다 그렇죠? 그래서 제 사례 같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중요한 건 반복해도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됐어. 여러분 오늘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더라도 그건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반복해서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더 병력에 집중하겠습니다. 시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반복시, 잔디, 금잔디. 그렇죠? 왜 그걸 반복했겠어요? 사람들이 인상을 더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거 참고로 커뮤니케이션 이론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참신성, 반복. 또 중요한 거는 계속 또 얘기하는 이런 것도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의사전달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스트레스 리더십 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행사로서 성공하려면 이건 뭐 간단히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것도 하바드에서 연구한 내용이에요. 언어관서, 외로울 때 외로움을 잘 극복하라. 처음에 개업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일본 행사가 아주 외로워가지고 처음에 막 셀프폰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로움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객도 안 오고 월세만 내고 앉았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그냥 외롭잖아요. 그걸 공부하고 잘 좀 이렇게 그 외로움을 잘 극복하세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처음부터 뭐 사람들이 와요? 간판 내놓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뭐. 그걸 잘 극복하고. 교만하지 말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언론관 절대로 누가 교만 끼를 들면 안 돼. 그렇죠? 겸손한 자. 저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게 내 목표입니다, 이 삶을. 또 이제 예전에 절대로 모험하지 말아라. 막 누가 돈 내가 몇 천만 원 줄 테니까 이 사건 하나 처리해. 그런 거 잘못하면 맡았다가 또 큰일 나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은퇴하고 나면 어서 막 이거 어디 사장자리 줄 테니까 와라 막. 그냥 저는 제 아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다 자기 아파트에 뺏긴 사람. 왜? 사장자리 회장자리 하면 그 결제자잖아요. 그 돈 쓰고 잘못하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모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행정사 하시면서 이걸 봤던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행정사 업무도 모험에서 하면 안 돼요. 뭐, 내덕 주택이 해달라, 막 이런 거 와도 그건 잘 검토해야 돼요. 그렇죠? 잘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덕터리. 절대로 성격 관계에서, 조심하라. 그렇죠? 서로 친하게 사랑을 나누고 하면 좋은데, 그렇죠? 요 네 가지만 잘하면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알았죠? 행정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 이것도 아까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내가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라는 법은 우리 다 잘 아시라고 일이니까 아까 민원 행정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니까 이 법도 알아야 돼. 그렇죠? 민원. 근데 보세요. 민원 행정에 관한 이 법도 1조에 보면 목적이 국민의 권익 보호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것은 행정기본법에도 나오고 헌법에도 어느 법에는 다 이렇게 나온 걸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원처리에 관해서 민원이 가져오면 그러니까 민원인도 잘해야 돼. 민원인도 거짓 민원을 내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 그 이제 공무원도 그걸 파악을 해야 돼. 거짓 민원 낸 사람 많아요, 솔직히. 제가 아까 행정심판하는 것도 거짓 민원, 잘못 낸 민원을 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행정기관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전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 민원을 항상 잘 살펴야 돼.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그것이 거짓인가 진실인가. 그리고 또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같이 대기를 시키고 같이 이게 해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말만 한 사람 말만 듣다 보면 잘못 행정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민원인의 처리하고 공부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민원의 날까지 해놨잖아요. 11월 며칠 날. 그렇죠? 지금? 예. 민원의 날은 이렇게까지 정해놓고 있다. 11월 24일로. 지금 민원 처리가. 그렇지, 있죠? 예. 거기 그렇게 돼 있다는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원 신청 접수. 이건 뭐 여러분들 되게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불편한 서류 요구는 공무원들 구매할 때 괜히 잘못하면 그 불필요한 서류 요구하다가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필요한 서류 이건 요구하면 안 된다. 또 행정절차법도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잠깐 말씀드려요. 이것도 목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 권익부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그렇습니다. 행정에 관한 행정사 해야 될 이 관련된 법서는 전부 국내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행정 절차를 절차법이 위반되면 그 자체도 행정심판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행정처분을 할 때 아까 행정심판 날짜 있은 날로부터 180일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이걸 안 지켰다면 이걸 개시를 안 했다면 그것도 행정 잘못하면 공무원이 그렇지 않아요. 위반이 되죠. 반드시 행정처분할 때는 그거 써줘야 돼. 밑에다. 이의신청 며칠이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절차를 적용보는 거. 그리고 이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정보통신 이런 걸 잘 해야 돼. 청문회도 열어서 어려운 사건들 다 청문회 열다 보면 뭐 민원마다 청문회 열다 보면 그건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분쟁이 많을 거 이런 거 청문회에서 좀 고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렇죠? 공청회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행정 절차법도 있다. 그래서 이제 행정 업무, 행정법 아까 이제 이런 신뢰성질 업무 이런 것도 행정 진료에서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행정 컨설팅 이거는 이제 상담 마지막 행정사법 제2조 6항에 있죠. 국민 상담을 잘해야 이런데 행정사로서 승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잘해야 된다. 근데 컨설팅이라는 게 국제적인 용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컨설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다 컨설팅. 공인중개사 지난번에 강의하다 보니까 거기 컨설팅 강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뭐 남이 많이 써서 내가 이다 컨설팅을 용어 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컨설팅 해보니까 경영 지도자로서 한 진단도 100개 기업 진단 지도도 해보고 중국에도 경영 강의를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 컨설팅 중요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교육 마인드가 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행정사와 또 이런 거는 전부 이게 교육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묘하게도 조직 관리론, 인사 관리론, 재무 관리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행정대학원 다닐 때 보니까 밑에는 경영대학원이 있었어요. 2층에는 행정대학원이 있고 근데 경영대학원 가보니까 조직 관리론, 인사 관리론, 재무 관리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학에서는 조직 행정론, 인사 행정론, 재무 행정론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학은 국가기관, 공공단체에 적용되는 학문이고 경영학은 기업에 적용되는 학문이잖아요. 기업에도 똑같이 조직 있고 인사가 있고 재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다 하셔야 한다. 그래서 저도 교육 컨설턴트 이 자격을 갖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 필요해요. 중소벤처 기업부가 지금 그 일을 다 담당하잖아요. 교육 컨설팅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벤처 기업 행정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노동 ILO에서 이런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행사 자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마지막 업무 신고, 세무, 사업자 신고, 뭐 업무 처리 이런 다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지도 사실은 요즘에 그렇게 입지를 뭐 고려할 필요 없어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5층에서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더불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필요한 사람 제 이름 박원신 치면 딱 나오니까 그 박원신 치면 TV에 나오니까 바로 그걸로 보고 많이 연락이 와요. 이제 유튜브도 필요하더라고요. 행정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온라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 뭐 다만 우리가 출입국 관련 업무 여기 대림동에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아요. 왜 중국 동포 상대로 출입국을 하려면 대림동에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또 고려인 동포, 러시아 동포들은 어디에 많이 사는지 알아요? 동대문. 그쪽에 사는 우리 행지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경우 이외에 그리고 운전전에 관한 거, 경찰서 앞에.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런 경우 이외에는 다른 업무는 그렇게 뭐 장소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행사 사무실 내실 때 그렇게 뭐 크게 뭐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로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고객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경쟁자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이거는 학문조론이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깐 도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우리 행정사로서 하면 좀 더 수준 높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시를 했고요. 이제 디지털 행정 이거 말씀드렸다고 그렇죠? 행정안전부에서 디지털 시대 바로 이런 지침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죠? 행정안전부에서 AI 디지털 행정 챗GPT 연결하면 아스커는 문자로만 서로 대답해요. 여러분 카톡에 아스커 딱 깔아요. 아스커 뭐 이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오잖아요. 뭐 시합표 쓰라면 시합표 써오더라고요. 그렇죠? 희한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행정발전면 디지털 행정에 알려주세요. 이렇게 쫙 알려줘요. 거기에서 디지털 행정의 중요성, 디지털 행정이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떻게 이걸 지침을 갖고 있느냐. 보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권익보호를 지능형 정부로서의 전환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능형 로드맵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똑똑한 행정 구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범정부 공동활동 플랫폼을 보도한다. 2025년까지는 어때요? 행정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계획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 행정사가 앞으로 이런 디지털 행정에 맞는 또 행정도 해야 된다. 온라인 시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라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및 제안 접수를 처리하여 국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정책 개정,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민원 상담까지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민원 처리 좀 더 빨리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객을 맞았을 때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방법 중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상담할 때 로고스의 설득 방법 바로 자기 아는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해 줘야 돼요. 파토스 감성이 없어야 돼요. 음주운전 면허다 취소돼가지고 하는데 여보 당신 운전면허에서 되나 말이야. 막 욕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럴 건 없지만 참 감싸 안으면서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워. 그렇죠? 감성.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에토스. 바로 진실한 신뢰성, 믿음을 줘요. 행정사가 뭐 잘못하면 뭐 어떻게 허구선에 있어 보고 뭐 사기나 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정말 믿음을 부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믿음을 부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설득 방법 중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그래서 요즘에 그리스의 유명한 3대 철학자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이제는 그리스의 이런 철학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요즘 그 노래도 나왔더라고요. 테스 영화고. 그렇죠? 그리고 플라톤은 정의감의 주장이잖아요. 방금. 저는 그래서 그 정의감에 살라고 대학 시절에도 예를 썼어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이런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이런 설득 방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는 뭐라고 했어요?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들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경영해야 돼.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 신뢰,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삶의 자체가 관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지금 10분 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행사님들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기원하고 앞으로 행정사로서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 또 여러분들 앞으로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또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신 모든 사회에도 크신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강의 수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점심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12시 50분까지 식사하고 오시면 됩니다.